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 부동산의 박문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요즘 일교차가 무척이나 큽니다.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박문수 부동산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보통 보면 농막이란 무엇이냐, 농막은 어떻게 설치해야 되느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농막을 설치된 것을 취득할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말주택 취득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동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 진행한 순서는 세 단락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농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약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정답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될까 합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보면은 농막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농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핵심은 농작업을 하다가 필요한 농기계를 보관하고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농막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건축법 제20조 제3항 가설 건축물 내용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 농막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도 없고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 등본도 없습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두 번째로 이야기할 사항은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농막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계약금 같은 거, 계약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차근차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약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농지에 대해서 불법 사항이 있는지 농지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농막이 적법하게 신고됐는지 안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고됐는지 안 됐는지는 가설 건축물 신고 표지판이 있고요. 만약에 표지판이 없으면 매도자께 신고 필증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존치기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존치기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보면은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존치기간을 확인해라고 3년이라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언제 신고를 했는지 신고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막에 대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나중에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농막이 미신고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건축법 제116조에 보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벌금만 내고 저 농막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농막을 해당 토지에서 다른 토지로 이동한 후 재신고 후 농막을 다시 설치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신고된 농막이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해도 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매매 계약서 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정화조 신고 여부입니다. 정화조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설치가 될 수 있는 지자체도 있고 설치를 못하게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가 신고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확인사항을 전부 다 확인했다고 곧바로 계약하지 마십시오. 돌다리도 두들기란 말이 있듯이 다시 한번 순서에 맞춰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세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농취증을 신청을 하는 거고요. 농취증은 인터상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 그러면 농취증이 발급이 될 거고요. 만약에 농취증이 발급이 안 된다 그러면 농막을 매매하면 안 되겠죠. 농취증이 발급이 됐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도 됩니다. 그렇지만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을 집어넣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토지 임대차, 건축 인허가, 불법 개발 행위 등이 전혀 없음이 고지함. 만약 있을 경우 공계약을 무효로 한다. 두 번째로는 가설 건축물 명의 변경 또는 축조 신고가 안 될 경우 공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특약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 이런 특약을 넣을 수 있으면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설 건축물 승계 절차입니다. 승계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신고서를 해가지고 매수자 앞으로 변경을 하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특약을 명시해야 됩니다. 농막을 포함한다.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에 동의한다. 이런 특약이 있어야 됩니다.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 지자체에서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잘 안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재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주말주택, 농막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매수자분께서는 좀 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신고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할 거냐 아니면 매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할까는 해당 간청마다 다 틀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도자의 잔여 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매수자 앞으로 존치 기간은 1년입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이 재신고할 때는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함께 해당 관청에 방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도인이 기존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매도인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취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농막이 합법적이냐 합법적이 아니냐에 따라서 일 처리 순서가 틀립니다. 합법적인 경우에는 그대로 놔둔 다음에 매수인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농막이 합법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을 철거 후 매수인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본인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의 토지 사용 승낙을 첨부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이 나옵니다. 이 필증이 나오면 실수하고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조공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